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재미있는 질의를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질의가 뭐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때 중견 이하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인당 매출액이 높은 회사일수록 좋을 거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가 더 돈을 잘 벌고 기회비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할 거다라고 그 설명을 드렸는데 질의응답 중에 이런 질의가 오셨어요. 어떤 질의냐면 사람은 일정한데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는 그 일하는 개발자들을 막 힘들게 여러 번 돌리고 힘들게 해가지고 돈을 뽑아내는 구조일 가능성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제가 이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으면서 나름 합리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질의를 하는 걸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질의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IT 회사에서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한 좀 지식이 좀 더 있으면은 회사를 고르거나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IT 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회사는요, 첫 번째로 돈을 버는 구조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개발을 해주는 만큼 돈을 버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인건비가 회사마다 그 세 가지 구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구조가 그 질의를 하셨던 분처럼 회사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을 이 프로젝트에도 발당구기 하고 저 프로젝트에도 발당구기 하면서 한 사람을 계속 돌려내는 짜내기식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짜내기식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많이 힘드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매출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런 회사가 사람을 짜낸다고 했어요. 그게 막 두 배, 세 배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돈을 가지고 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걸로는 보통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1.2배 정도 의 인건비,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평상시에, 그러면 사람을 막 돌리면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뭐 연으로 따지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제 단기간에는 막 이게 어떤 사람을 두 프로젝트에 투입시켜가지고 일하는 숫자를 냈어도 전체 직원 대비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나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짜내기 식으로 그 인건비를 버는 회사는 그 돈 버는 게 한 1.2배 정도 이상을 갖춰가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인건비로 돈을 벌 때 이제 부가로 돈을 더 잘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술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요. B2B 개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중급 단가를 한 600에서 700 사이, 그리고 좀 많이 주는 데는 800까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업에서 기업에 돈을 줄 때, 일멤버스 기준으로. 근데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없는 일반 특정한 게 없는 회사들은 이게 좀 낮고요. 기술력이 인정받는 회사는 같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월에 들어가는 돈을 좀 더 많이 줍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낮은 회사랑 높은 회사를 따져보면 1.2에서 1.5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중급 하나 들어가는데 정말 짜내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550 정도를 받는다. 1차로 그 고객한테 받을 때. 근데 이제 기술력이 높다라고 인정받는 회사는 그게 800도 받고 뭐 그렇게 받으면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1.5배 이상도 받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가 있고, 마지막 구조가 사업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인건비를 돈을 벌 때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 직원은 30명인데 아니면 100명인데 연에 100명만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큰 사업을 수주를 해요. 그러면 사업을 수주를 할 때 사업의 그 리딩이 되는 PM과 개발 리더 몇 명만 우리 직원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외주 용역을 쓴다든지 외주 업체를 쓴다든지 프리랜서분을 쓰세요. 그러면 3명 가지고, 우리 인력 3명 가지고요. 한 10명 아니면 20명이 되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내는 인건비의 차액들이, 그러니까 또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거, 이건 2배, 3배 이상의 돈을, 훨씬 더 많은 돈을 회사 입장에서 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똑같은 인력인데 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사람을 짜내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술력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잘하는 특장점이 있어가지고 큰 사업을 수주를 하되 자기 인력 위상의 인력들을 불러와가지고 일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 더 잘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사결정을 할 때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일단은 달라요. 아예 대기업들은 돈을 벌 때 회사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잘 벌 수 있게 기본적으로 아까 2번과 3번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을 할 때 가능하면 인당 인건비 부분을 좀 봐라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구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인건비 말고 하나의 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부가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면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요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거냐면 직원들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다 인건비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돈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예를 들어 3명이 들어가서 6개월 일하면 3명이 6개월 일하는 비용을 A라는 SI 회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개발하는 회사는 그 돈밖에 못 벌는데 솔루션 회사는 이거 말고 우리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5억 가치다 그러면 5억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들어갈 때 IT적인 부분에 고객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컨설팅 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온 솔루션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SI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런 개발에 대한 리딩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들은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받는 돈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전략적인 협업 관계인데 어떤 거냐면 특정 회사, 뭐 대기업이든 뭐든 이런 걸 하면은 이 사람 회사를 하는데 이 업체가 일을 잘하면요. 그 업체한테 일들을 할 때 몰아주기라는 개념보다 이제 편법적인 몰아주기보다는 똑같은 비딩을 하면 얘가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일을 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던져지니까 이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사람을 짜내가지고 IT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요, 끼케야 1에서 1.2배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2배, 3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을 그 사람을 그렇게 돌린다?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길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4배 정도밖에 못 벌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사람을 막 힘들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이제 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이 회사 선택 기준 앞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링크 제가 걸어둘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이제 요 관점에서 숫자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면 첫 번째는 숫자는 100%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들어가 보면 이상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숫자를 참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나누기 직원 수를 해서 인당 매출액이 높은 회사를 가실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기술력이나 사업력이나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한다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구조는 IT 회사는 정말 사장이 악독한 경우를 빼고는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직원들한테 급여를 더 준다든지, 왜냐하면 기술력을 높게 좋은 사람들 유지해야지 돈을 더 버는 구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직원의 복지 혹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좋은 회사는 이런 좋은 구조가 계속되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애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기술력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복지를 더 주니까 나가지도 않고, 급여를 더 주니까 나가지도 않고, 또 와서 교육도 시켜주니까 밖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좋네.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중견 기업들의 숙제고 노력인데, 이 숫자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당 매출액이 높은 회사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른 여러 팩트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 팩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